이제 12월 정도가 되면 직원들 연봉을 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네. 한 20년 정도 이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매출 대비 한 5.6%에서 지금 한 11%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재작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체된 상태에서 연봉을 계속 동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봉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인건비 비중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연봉을 책정하는 데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알려주시면 내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20몇 번 쉬어야지 되나? 거의 그 정도 급의 질문이시죠. 전체 매출의 10%라 그러면은 인건비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건 아닙니다. 20%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회사의 그 인원 현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여하튼간 인원을 늘리는 거는 앞으로 시대에는 적절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건비는 내릴 수가 없답니다. 다른 것은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비싼 속성을 좀 저렴한 속성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항상 상승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려줘야지. 안 그러면 직원들은 바로 불행에 빠지겠죠? 물가가 5% 올랐는데 나는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맞춰줘야지 돼요. 그래서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후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매해 성장을 해야만 해요. 작년만큼은 하면 됐지.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실제로는 벌어지는 일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직원들은 회사의 성장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겠죠. 기대는 계속 높아져요. 더군다나 요즘 네이버, 카카오 보면은 뭐 뻑하면 무슨 뭐 스타트업에서 뭐 100억 벌었다, 무슨 50배 벌었다, 뭐 50억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월급 뭐 몇백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만족해하는 직원은 정말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월급을 많이 줘도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비용에 대한 페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 한 5% 됐다. 실질 물가 상승이. 그러면 그 정도는 높여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늘리는 것을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높이는 쪽에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을 월급 주는 것으로 모티베이션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연봉으로는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아까 카카오 네이버 말씀드렸죠? 카카오 네이버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젊은이들이 님의 회사에서 주는 연봉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도전 과제가 있어야지 돼요. 무슨 도전 과제가 필요하냐? A라는 직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A라는 직원은 1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님의 회사에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랑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니는 월급도 받고 실력도 키운다. 이런 관점을 줘야지 돼요. 이 두 가지 차원, 금전적인 모티베이션, 월급이 되겠죠? 연봉이 되겠죠? 또 하나는 비금전적인 모티베이션. 비금전적인 모티베이션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줘야지 돼요. 그럼 그 비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30명이라고 치겠습니다. 그 30명이 몇 년이나 계속 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헤어지겠죠? 자식이랑은 안 헤어지겠지만 직원이랑은 헤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만났다가 누구나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 있는 동안 두 가지의 믿음을 줘야지 된다. 첫째는 기본적인 그 페이를 제공해 준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이 신념을 줘야지 돼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 회사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많은 게 그 사장님의 기쁨이었어요. 한 15년쯤 전만 해도 직원이 많으면 사장님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아침에 조회 한번 하면은 10명 있는 것보다 100명 있으면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뿌듯했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100명이 하던 성과를 지금은 10명이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골프 선수들 캐디들에게 얼마의 이익을 주나? 그 골프 선수의 상금의 10%를 줘요. 골프 캐디를 해도 10%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인원을 줄이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원을 늘리지 마셔라 이거고,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느냐? 모티베이션을 줘야지 된다. 모티베이션은 두 가지다. 금전적인 모티베이션, 비금전적인 모티베이션. 금전적인 모티베이션의 평균이에요. 평균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높여줘야지 된다. 저는 물가 상승률의 2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1년에 인플레이션 비율이 나오잖아요. 뭐 3%다, 4%다 나오잖아요. 그럼 3% 나오면 6%, 4% 나오면 8%, 뭐 한 2배 정도 하면은 피하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님도 스스로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그 직원들도 내가 이 일을 오래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줘야죠.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적어도 실력은 쌓일 거야, 이런 믿음을 줘야죠. 그냥 달달이 월급 얼마 이렇게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직원들이 우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은 처음에 자기 아이디어와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 먹고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직원들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걱정이 들죠? 그래서 사업하실 때는 항상 진취적이어야지 돼요. 진취적인 쪽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